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난번 제가 5개에 걸쳐서 5개 영상에 걸쳐서 오토 캠핑 첫 오토 캠핑이죠. 스타리아 첫 오토 캠핑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재미도 있고 도움이 되고 계시지 않나 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때 오토 캠핑을 가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리기를, 제 스타리아 캠핑카는 망한 회사죠. 유니캠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타리아 유니밴 캠핑카인데, 4주식 루프탑인데, 수동식 루프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하고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제일 결정적인 게 그 수동식 4주식 루프탑 때문에 회사가 망했죠. 그래서 아주 악명이 높은 루프탑입니다. 근데 그 루프탑이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굉장히 4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루프탑이 굉장히 낮습니다. 높이가. 제가 실측을 해보면은 높이가 15cm밖에 안 돼요. 15c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캠핑카 전체 차고가 낮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납작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캠핑카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이나 내지는, 세차장,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루프탑의 최고 높이, 그 차의 전체 높이죠. 전체 높이가 얼마냐면은 2.03m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완벽하게 수리는 했습니다만은, 뭐 수리하게 따른 게 아니라 보강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기존 제가 도와드린 분이 몇 분 계세요. 수리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리를 해도 그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이 이제 쪼개져서 물이 샌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보강을 하는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힘을 보강하는 거지만 쪼개지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차도 아직은 말짱하고 워낙 완벽하게 수리를 했습니다만은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상태 때문에 느닷없이 쪼개지면은 굉장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하기로 했고, 그 예고를 드렸죠. 그리고 현재 지금 교체 작업 중입니다. 어제 이제 차를 입고를 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내일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또 스타리아 캠핑카의 이제 전동 4주식 루프탑에 대해서는 뭐 스타리아나 스트렉스 차주분들 중에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체를 하면서 이제 알아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소위 말해서 노하우급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워낙 오래 한 2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하면은 차주분들이나 앞으로 향후 이제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캠핑카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옛날에 목공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캠핑카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다른 분들의 유튜브 영상이 저는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광고성 영상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그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감성 위주의 쓸모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순전히 그 감성 위주의 영상이 거의 뭐 100%예요. 그러니까 광고 영상 아니면은 감성 위주 영상이 거의 100%. 실제로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뭐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을 정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영상을 저까지 또 나서가지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한 개를 올리더라도 진짜 도움이 되는, 정말 실전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짧게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세상에 간단한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뭐 최소한 30분에서 어떤 때는 1시간, 그리고 한 편 가지고는 안 돼서 몇 편에 걸쳐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겨우시면 안 보시면 되고요. 근데 도움이 꼭 어떤 중요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 이러신 분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굉장히 급해가지고 저는 어느 영상을 보든지 간에 저는 뭐 아무리 안 봤으면 안 봤지, 보는 영상은 저는 100%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배속 쭉 시청을 합니다. 쭉 시청을 하고 중요한 영상은 저는 그걸 서너 번 돌려봅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로 제가 이렇게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쭉 보니까 좀 놀랐어요, 솔직히. 30분 영상을 올리든 1시간 영상을 올리든 시청 시간이, 평균 시청 시간이 3분이 안 되더라고요. 3분이. 그 껑충껑충 두세 프레임 보고는 끝낸다는 얘기. 그러면 저 영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 영상을 보지 마시고 감성 위주의 영상을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낭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꼼꼼하게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니캠프 캠핑카의 수동식 4주식 루프탑을 지금 전동식 4주식 루프탑으로 교체를 하는 영상을 2편이나 3편에 걸쳐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편은 이제 전동식 루프탑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죠. 첫 번째 영상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어느 회사 제품을 설치할지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게 싸지가 않죠. 가격이 비쌉니다. 이거 싸지가 않기 때문에 큰 돈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 그 돈 또 날리는 거죠. 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중요 업체 선정이나 제품 선정 때 정말 점검을 꼭 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상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은 이제 내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갈 때 업체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했어요.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반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신랄하게 제가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올릴 거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 받고 광고하면 오히려 거꾸로죠. 그죠?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라고 얼음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흔쾌히 그러시죠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다음 주가 구정 연휴인데 한 2, 3주쯤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또 캠핑을 갈 계획이, 얘네 같은 장소를 갈 계획입니다.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 그때에 이제 가가지고 루프탑을 실제로 이제 교체했는 루프탑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후기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후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3편 정도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업체 및 제품 선정입니다. 자,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썬마운틴이라는 회사의 전동 4주식으로 결정을 했고, 상담을 가서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차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인데, 총 3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입고를 하면은 찾을 때는 그 다음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고를 했기 때문에 내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3일이 걸리냐면은
뭐 작업 자체는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교체이기 때문에 있던 거 그냥 뜯어내고 위에 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실리콘이 마르는데 또 1시간, 하루 필요한데 오늘 아마 작업이 끝나고 밤새 실리콘이 마르면 이제 내일 점심께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일 가가지고 이제 검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검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할 계획입니다. 거의 악랄하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잔인하게 검수를 하고, 왜냐면 큰 돈이잖아요.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이 금액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검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수에서 부족한 부분은 리젝트를 당연히 놓을 겁니다. 보강 작업을 해달라고. 왜냐면 돈 내니까 당연한 요구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갔는데 차를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차를 못 가져오고 보강 작업이 있으면 차를 못 가져오죠. 그러나 하여튼 왜냐면 멀기 때문에 가고 또 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게 어느 업체나 그래요. 업체에다가 그게 캠핑카 업체든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업체 예를 들어 작업실에 공사 관련이든 집을 짓는 거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는 참 정서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정서가. 저는 살아온 이력이 거의 저는 외국인들하고 일했습니다. 해외에서 살기도 했고 제 평생에 한 80%는 외국인들하고 일을 했어요.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전 세계 10여 개국 사람들하고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간접주의랑 합치면 한 3, 40개국 사람들하고 일을 했고, 거기 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들마다 국민 정서가 진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업체 선정을 했을 때, 말이 자꾸 바뀌어요, 말이.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버릇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하고 일할 때 말 바꾸는 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모르십니다.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거기서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하게 상담할 때하고 계약할 때는 완전하게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는 판이하게 틀린 경우가 제가 봐서 90%입니다. 죄송하지만. 실제로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집 짓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집 짓는 영상 나오는 것 중에서 사기 한 번 안 당했다는 영상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다시피 해요. 90%라는 게 제가 괜히 비난한 게 아니라 실제 제가 겪은 통계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통계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또 한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유니캠프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망한 거죠. 그래서 업체 선정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업체 선정에서 상담 때와 그 다음에 계약 후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고 난 뒤에 말 바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런데 이거를 겪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겪어봐야 돼요. 최소한 한 개 일거리를 맡겨보고 난 뒤에야, 이 사장님은 진짜 은행 일치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썬마운틴 사장님이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 보이시지만은, 이번엔 제가 처음 겪습니다. 처음 겪기 때문에, 이분도 말을 바꿀 수 있죠. 그죠? 아니면은 본인이 한 말을 지킬지는 아직까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누구나 다 계약을 할 때는 온갖 얘기 다 하죠.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업체 선정에서 넘버원은 뭐냐? 상담 때와 계약 후에 말 바꿈이 없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담하고 이제 대충 이제 눈치가 채지잖아. 이 양반 아무래도 말 바꿀 것 같아. 이러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마운틴에서는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가운데 이제 이미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루프탑이. 말짱합니다, 저 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침상 부분 다시 말해가지고 1층에서는 이제 천장이 되고 2층에서는 침상이 되죠. 이 가운데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썬마운틴에서 이제 유니캠프 차량만 취급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온갖 회사에서 온 차량들이 다 취급을 하는데 그 차들마다 뭡니까? 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다 다를 겁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뭐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다른데 그거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일이 다 이제 새로 한다면은 제가 답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일단 틀리니까. 그리고 뭐 침상 자체는 사실 거의 말짱하기 때문에 바꿀 이유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뭐 제일 큰 거는 원가 절감이죠.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한다고 하네요, 원래. 그 타당성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캠프의 이제 수동식 사주식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총 3단으로 돼 있어요. 3단. 일단은 차에 바짝 붙어 있는 이제 하부 베이스 프레임이 있고, 베이스 프레임에는 앞뒤로 또 보강을 해가지고 베이스 프레임 자체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고 이제 메인 프레임은 베이스 프레임의 메인 바디는 플라스틱이고 그걸 보강해 가지고 앞에하고 뒤쪽에 알루미늄 바를 또 이렇게 리베스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좌하고 우측도 알루미늄 바를 고정해놨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옆에서 여러분 프레임이 Z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가로지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2단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보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그 위에 이제 뚜껑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왜 됐냐면은, 그 플라스틱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이제 강화 유리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유니캠프 사주식 루프탑의 문제는 뭐냐, 잘못 만든 거죠. 원래는 뭘로 만드냐면, FRP로 하는 게 당연하게 FRP로 해야 되는데 FRP를 안 하고 플라스틱, 그것도 싸구려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 플라스틱이 쪼개집니다. 심지어는 20-30등분 나는 것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나죠. 구조도 난리가 나지만 물이 막 새는 거죠. 물이 콸콸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싹 다 걷어내는 걸로, 그 침상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다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썬마운틴 제품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재질은 FRP입니다. FRP이고 FRP 두께는 이제 사장님 말씀하면 3mm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3mm, 5mm면 더 좋겠지만 뭐 3mm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거고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지금 루프탑 관련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3개가 전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상담 시작하자마자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이거 자동 세차기 들어갑니까? 지하주차장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 말씀이 썬마운틴 사장님이 보장한다. 100% 보장한다. 걱정을 하지를 마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는 게, 그럼 만약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장님 말씀을 믿고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만약에 말이 틀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자동 세차기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다가 뭡니까? 높이가 초과되고 우지근하고 다 부서질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AS를 보장해달라. 뭐 AS 보장이니까 이제 무상수리라는 얘기죠, 그죠? 무상수리. 유상 같으면은 그 AS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수리죠, 수리. 보장해달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뭐 어제 가서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공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점검해야 되는가? 제가 왜 썬마운틴 사주식으로 선택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내구성이죠. 그죠?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유니캠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구성이 확보가 안 된 거죠. 뽀개지면은 문제는 뭐냐, 비가 셉니다. 이게 물이 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차가 다 망가지죠. 자, 내구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나누면은 뭡니까? 몇 부분을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동 프레임 부분, 리니어 모터라 그럽니다. 리니어 모터. 그 리니어 모터로 이제 루프탑을 올리고 내리는 이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전동 구조물이죠. 액션 구조물. 액션 구조물이 일단은 충분하게 튼튼해야 되고, 튼튼도 해야 되고, 파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파워가 모자라거나 내지는 이제 튼튼하지 못하면은 파워는 충분한데 튼튼하지 못하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프레임을 갖다가 뭡니까? 부숴먹겠죠. 휘거나 심지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구동 부분, 액션 부분이 충분히 견고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루프탑을 삼각형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삼각형 자체가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비틀림이 구조 자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사주식이 되면은 사주식 구조 자체가 비틀림이 생기죠. 그죠? 비틀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인 사주식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비틀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애려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각 면을 갖다가 네 쪽 벽을 갖다가 전부 다 뭡니까? 대각으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썸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앞뒤는 뭡니까? 그 앞뒤는 이제 대각선을 가로지는 프레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좌우가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 비틀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척풍 옆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만약에 구조적 비틀림이 있으면은 뭡니까? 프레임이 휘게 되죠. 휘면 왜 되느냐? 내려갈 때 이제 안 내려가거나 벌어지겠죠. 그걸 다시 말해서 이게 그거는 뭐 부서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조적 비틀림이 적고 결론적으로 척풍에 대한 구조적 내구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구동계 다시 리니어 모터의 파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 사장의 썸마운틴 같은 경우는 사장의 말씀으로는 한 개 250k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리니어 모터를 사용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가격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수입해 오는데 중국산 스펙이 뻥 스펙이에요. 뻥 스펙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0, 70km밖에 못 버티는데 스펙상으로는 뭐 250km 버틴다, 300km 버틴다. 이게 워낙 그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25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구조를 오리고 내리기에 짱짱하게 올리고 짱짱하게 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거는 뭡니까? 숫자보다는 사용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용해봐야 돼. 근데 보니까 굵기도 충분하고 구조 자체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저도 뭐 엔지니어니까 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올리다가 혹은 내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제 감지해서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수동으로 정지를 하든지 이래야 되죠. 그죠? 그게 안 되면은 뭡니까? 구조물을 부숴먹고 강제로 밀어 올리거나 내리기 때문에 구조물을 부숴먹거나 내지는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다치는 수도 있죠. 그죠? 손가락 같은 거 끼어가지고. 아니면 옆에 이제 텐트 천을 이제 씹어가지고 찢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이제 두 종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량에 장착되는 스위치.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뒤쪽 트렁크 쪽이죠.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죠. 트렁크 쪽, 뒷트렁크를 열고 뭐 왼쪽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뒤쪽이죠. 뒤쪽 왼쪽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트렁크 스위치 자체도 제가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모으는 게 좋죠. 아마 일반적으로 그쪽이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썸마운틴에서도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따로 또 무슨 리모컨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뒤쪽에서 이제 뒤쪽 스위치로 차량 장착 스위치로 올리면 앞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쪽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루프탑을 올릴 때는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뒷트렁크를 열고
열고 그 다음에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제 슬쩍 올리는 거죠. 올리면서 한 바퀴 휙 돌면서 내 부분이 골고루 올라가는지를 봐가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스위치로 해야 되겠죠?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천이 씹히는 부분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그 창문이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주로 무선 스위치를 사용을 하게 될 게 불보듯번이에요. 장착 스위치보다는. 장착 스위치는 비상용으로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비가 오는 경우에는 트렁크를 안 열고 할 수도 있잖아요. 트렁크가 닫힌 상태에서 테일게이트가.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건 무선 스위치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시에 수동 리프팅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가 완전히 아웃되는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리니엄 모터가 고장이 나는 수도 있어요. 리니엄 모터가. 저도 리니엄 모터 쓰면서 이제 리니엄 모터를 교체한 적이 한두 번 있어요. 그 리니엄 모터 안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 왜 되냐면은 기어가 플라스틱 기어입니다. 그 왜 쇠 기어를 사용을 안 하냐면은 무조건 새로 한다기 좋은 게 아니죠. 과부하가 걸리면 부서지도록 대부분 만들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기어가 이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뭐 이거 루프탑을 내려야지만 집에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리하는 공장이라도. 루프탑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상태에서 고속도로 타면 큰일 나죠. 루프탑이 휙 날아갑니다, 진짜. 그래서 비상시에 수동으로 리프팅을 하고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제 점검을 했고, 이게 웬만큼 만족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썬마운틴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만족을 하는지는 우회되느냐,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 스펙일 따름이고, 이 썬마운틴 사장님의 말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제 눈으로 경험해보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일본이라든가 스위스나 이런 데서 작업을 했다면은 뭐 점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은 좀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하여튼 썬마운틴이 이제 좋은 업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신랄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루프탑을 장착하고 난 뒤에 그 전체 차고가 2.1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2.1m를 안 넘으면 왜 되느냐. 2.1m를 만약에 초과했다. 초과하면은 자동 세차기에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줘요. 진짜예요. 그 자동 세차기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자동 세차기가 2.2m 돼요. 2.2m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직원이 주유소에 있잖아요. 주유소의 직원이 혹은 그 직원 자체가 또 사장일 수도 있죠. 주유소 사장일 수도 있죠. 딱 보고는 안 됩니다 이러고 거절을 하면은 뭐 그래도 넣어주세요 이래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2.1m가 안 되면은 직원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의 차고가 총 차고가 2.08m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전하면 이렇게 하면 넣어줘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15m 이래버리면 아예 안 돼요 이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저 자동 세차기 2.2m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제 차는 2.15거든요. 그럼 넣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2.1m를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측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실측을 했어야 하니까, 지금 현재 수동식 유니캠프 제품이죠. 현재 장착되어 있는, 교차하기 전에 장착되어 있는 수동식 사주식 루프탑을 짐을 다 빼고, 짐을 다 이제 내리고, 재보니까 실측 높이가 얼마냐? 2.03m입니다. 2m 3cm예요. 그리고 루프탑 자체의 높이는 15cm입니다. 15cm인데, 썬마운틴 전동 루프탑은 루프탑 자체 높이가 얼마냐? 20cm더라고요. 딱 5cm 높아요.
5cm 높으니까 장착을 했을 때 제 차 경우에 실측 높이는 2.08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2.1m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거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측정한 바로는 이런데 아마 이럴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아마 제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측 높이가 제 차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해도 2.1m 미만이기 때문에 2.08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마다 다른데 제 차 경우에 이렇다 이야기예요. 제 차 경우에. 그래서 전동식 루프탑을 장착하시려는 분이 계시면은 본인이 직접 이걸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차마다 다르냐? 왜 차마다 다르냐면은 어느 회사에서 그 캠핑카를 개조했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많이 나냐면 일단은 내부 구조물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무게가 무거우면 차가 당연히 가라앉겠죠. 무게가 가벼우면 차가 뜰 테고. 그리고 예를 들어 배터리를 갖다가 뭐 300A만 할지, 그 다음에 뭐 900A 할지, 당연하게 다릅니다. 뭐 거의 한 100km 정도 차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부 보강을 어느 정도에 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하부 보강을 하면 이제 높이가 당연히 뭐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스프링을 보강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강을 이제 고급 보강을 하면 할수록 그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싸구려 보강을 하면은 짐을 실었을 때 하고 그 공차일 때 하고 심지어는 높이가 5cm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급 보강을 한다는 얘기는, 고성능 보강을 한다는 얘기는 스프링을 여러 개 장착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토션바하고 다 합쳐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돼서 3년 전이니까 5가지인가 6가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 차 같은 경우는 공차일 때하고 짐을 짠딱 실었을 때하고 차이가 1cm도 안 나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게 굉장히 비싼 보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보강을 하면은 돈값 진짜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승차감도 월등하게 좋아지고. 그래서 의외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뭐 4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싸구려 그냥 스프링만 딸랑 교체했는 경우하고 30만원 들여가지고 저처럼 260만원 들였는 거하고 같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돈값을 하더라고요. 저는 짐을 다 내리고 측정을 해보니까 짐을 다 실었을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물론 이제 레이저로 측정한 게 아니라 줄자로 했기 때문에 오차는 한 1, 2cm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제 차 경우에는 예측하기에 선 마운틴 전동 루프탑으로 교체하고 난 뒤에 예측되는 높이는 2.08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cm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최대 2cm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2.1m잖아요. 그죠? 근데 웬만하면 아마 2.08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본인 차를 해보십시오. 자,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면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차를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하잖아요? 하고는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게 옆에서 봤을 때고, 앞에서 봤을 때는, 앞 혹은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닥이고, 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긴 막대기 혹은 1m자, 그 길이가 한 1m 넘는 막대기를 여기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죠. 사다리 받치든지, 이제 얕은 의자를 받치고 올려가지고, 놔두면 이게 수평으로 딱 될까 하니까, 그래놓고는 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제일 정확하죠? 그런데, 여기가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짐이 뒤에 보통 많이 실리죠. 제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시 하부 보강을 워낙에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싸구려 하부 보강을 하면은 이거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분명히. 스프링 한 개로 버티기 때문에 짐이 무게에 있는 부분에 스프링이 확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렇게 하시는데 뒤에하고 중간에하고 앞에하고 세 군데 다 하셔야 돼요. 대해가지고 제일 높은 부분이 그 차의 그 실제 차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공차 때 해야 됩니다. 공차 때. 다시 짐을 다 꺼내고, 왜냐하면 공차 때 안 하고 짐을 쫙딱 실은 상태에서 석정해 놓고, 아, 내 차 높이는 2.08이다 이랬다가 하는 뭡니까? 하다 보면 짐 몇 개 빼고 난데 지나가면 우지근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공차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공차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동 세차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 높이 제한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제가 루프탑이 아니라 어닝 텐트를 이제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풀리 이제 4,850만 원인가 주고 이제 개조를 했기 때문에 개조비만 저는 4,8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어닝이고 뭐고 다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어닝 때문에 자동 세차기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리젝트 당했습니다. 세차기에 안 넣어줘요. 어닝부터 무조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닝을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닝을 떼버렸습니다. 떼버리고 난 뒤에 떼버렸기 때문에 자동 세차, 그다음부터는 자동 세차기에 넣고 세차를 했는데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캠핑 다녀오면 대부분 지저분하죠. 왜냐하면은 뭐 먼지도 많고 장거리 가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계속 이제 2년 정도를 저 손으로 세차했는데,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세차기에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교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썬마운틴 사장님 만났을 때 자동 세차기 들어갑니까? 가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들어간다. 보장한다. 중요한 거는 보장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대충 측정을 해보니까 자동 세차기는 대부분의 경우 2.2m예요. 2.2m.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사실 자동 세차기 들어가는 데는 웬만한 문제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세차장 직원, 세차기를 가동하는 직원분이 눈으로 이래보고는 안 돼요, 이래버려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올록볼록하면 안 됩니다. 올록볼록하면 뭔가 장착이 심하게 된 것 같으면 무조건 리젝트 해버립니다. 그래서 순정처럼 보여야 돼요. 순정처럼. 그래서 썬마운틴은 제가 설치를 해놨는 걸 보니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정처럼 보였어요. 높이는 아무래도 5cm 높아지죠. 높이는 높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측 높이가 2.1m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2.08이든 2.09든 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차의 경우에는 2.1m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 세차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제 시비 없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또 지하 주차장에 당연히 진입이 가능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만약에 자동 세차기에 안 들어가거나 지하 주차장에 안 들어간다면은 제가 봐서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카운티 캠핑카를 사야죠, 그죠? 이것 때문에 스타리아의 수많은 단점을에도 불구하고 스타리아가 단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로지 이거 지하 주차장 진입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단점을 하고 엄청나게 비싼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는 판국인데, 만약에 루프탑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루프탑 없애버리고 원상복구 용접해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짐을 실은 정도에 따라 차고가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차 때 실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닝바가 아니죠, 그죠? 어닝을
하기 위한 레일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닝이 보면은 이제 그냥 홈에 끼워 넣는 방식의 어닝도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런 이제 레일을 이제 남겨두는지 아니면 뭐 새로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나중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명용, 밖에서 또 이제 차에 조명을 갖다가 이제 12V 전선을 갖다가 미리 뽑아둘 필요가 있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어닝 텐트, 전동 어닝 텐트 안쪽으로 살짝 밀어 놓든지 뭐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설치 전에, 계약하기 이전에 만약에 높이 초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괴가 되는 경우에 AS를 꼭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거를 만약에 안 해준다면은 그 업체는 제가 봐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를 사장님이 짜증이 좀 나시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해주셔야지 이거 하면 내가 대수법 물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업체 선정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우회되는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지난 한 2달 정도 차에 아예 이제 그 대시보드 위에 글로박스가 아니죠. 운전석 쪽 그 대시보드 위에다가 제 차는 늘 그 줄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좀 많이 가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든 아니면 롯데마트든 어디를 가든 간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귀찮지만 일일이 제가 재해서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직접. 그 측정 결과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노하우지, 그죠? 정말 노하우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표기 높이가 있고 실측 높이가 있습니다. 표기 높이는 이렇게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위에 이렇게 쓰여 있죠. 높이 이제 한 2.1m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 쓰여 있는 데는 없죠.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쓰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들어갔다가 이제 부서지면은 이제 차주가 배상을 하든지 시설물을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건물주가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걸로 실제로 이제 재판도 걸리고 배상 판결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부분 가보면은 이제 2.1m 아니면 2.2m로 표시되어 있어요. 굉장히 최근에 지은 건물은 뭐 2.3m로 이제 그 표기된 건물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본 데는 없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면은 왜 되느냐 하면은, 옛날 건물들은 전부 다 2.1m로 표기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2.2m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종로나 이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옛날 건물이죠. 그죠? 그리고 뭐 신도시나 이쪽은 이제 요즘 건물이죠. 그래도 제가 봐서는 한 90% 정도는 2.1m로 표시되어 있어요. 90% 정도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2.2m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하주차장은 제가 보면 10%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m로 표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입구에 표기되기를 높이 제한 2.1m라고 해놨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높이 차단바가 있죠. 그죠? 입구에 차단바의 높이는 어디에 되느냐? 2.1m, 대부분의 경우에 2.1m 아닙니다. 왜냐면 2.1m 했다가는 차가 흔들리거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차가 부서지거나 내지는 이제 건물이 차단바가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마진을 둡니다. 여유 마진을 두는데, 제가 직접 실측을 해본 결과, 세 가지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 굉장히 드물게는 실제 실측 높이도 2.1m 하더라고요. 딱 한 군데 봤습니다. 실제로 실측 높이가 2.1m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들어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그죠? 안 들어가는 게. 그런데 대부분은 왜 되냐면은 그 대부분은 실측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제 높이 여유가 얼마냐 하면은 5cm에서 10cm입니다. 다시 2.1m 같으면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2.15거나 2.2m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릅니다. 이것도 보면은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높이 여분이 10cm 더 높고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5cm 더 높더라고 실측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최근 건물들이 이제 그 여유를 10cm로 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높이 제한이 2.1m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차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부서졌어요. 부서지면은 뭡니까? 높이 제한 봐도 부서지고, 그다음에 차도 부서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신고를 하겠죠. 건물주 측에서 관리실에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왜냐면 파손이 됐으니까 차주가 신고를 하겠죠. 신고하면 이제 경찰에서 나와서 소위 말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누구 잘못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까? 판단했을 때, 만약에 차량의 높이가 2.1m를 초과했다. 그러면 차주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차주가 자기 차 부서진 것도 자기 돈으로 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바 수리 비용도 차주가 줘야 돼요. 원상복구시키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꽤 나올 겁니다, 아마. 몇십만 원 레벨이 아니까 최소 몇백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부서졌다면 몇천만 원, 지금 몇 억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1m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 높이가 2.1m에서 2.1m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9m다 이러면은 누가 배상을 하느냐? 관리실 다시 하면서 건물주가 배상. 이거 진짜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건물주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주 측에서는 다시 관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소송이 걸릴 수가 있고 뭡니까? 민사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이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건물주 측에서 높이에 여유를 두는 거죠. 여유를 둬가지고 표기 높이는 2.1m지만 실제 10cm 여유를 둬버리면 100% 이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우 드물게는 뭡니까? 표기 높이와 실측 높이가 같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m 표시됐는데 진짜 2.1m인 거예요. 높이 제한이. 2.2m 표시됐는데 진짜로 2.1m.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5에서 10cm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쭉 측정을 수십 군데를 해보니까 옛날 주차장, 다시 말해서 서울 쪽이죠. 그죠? 서울에서도 종로 쪽이 이제 옛날 주차장이 많잖아요. 이쪽에 딱 한 군데, 이제 옛날 주차장이나 서울 쪽에는 대부분 2.1m입니다. 대충 1m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높이는 뭡니까? 2.15에서 2.2m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주차장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10%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주차장은 2.2m 표시된 데가 있고, 실측 높이는 여기에서 이제 그 0.5에서 한 10cm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간혹가다 진짜 2.2m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저처럼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자주 가는 뭐 동네 마트나 뭐 이런 데는 들어가기 전에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나와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귀찮지만 측정을 해가지고 실측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안 되죠. 물론 이제 루프탑 업체 사장님이 절대로 괜찮습니다. 보장합니다. 나중에 무상AS 확실하게 해줄게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차주 측이 나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아무 데나 놓고 물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도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실측을 할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실측을 어떻게 하는지. 자, 보시죠. 이게 이제 주차장 입구의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이제 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기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바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제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 예를 들어 2.1m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래 됐죠. 이래 됐는데,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보고 알았어요. 해보고 알았는데,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2.2야. 안전하죠. 그런데 여기 실측해 보니까 2.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2m, 2.05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시 말해, 바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측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세 군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세 군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낮은 쪽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수원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거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자주 가야 되거든요. 자주 가기 때문에 이제 갈 때는 차를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 들어갔다가는 우직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군데를 실측을 왼쪽하고 중간 오른쪽 세 군데를 실측하는 게 좋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이 제한 바가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가 이랬는데 또 이렇게 팻말이 바보다는 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팻말의 높이를 재야 되죠. 그 바는 보통 쇠기둥이고, 쇠 막대기고, 팻말은 플라스틱이지만, 그래도 이제 끓기지 않는 게 좋죠. 팔피도 끓깁니다. 요거를 감안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높이 초과로 인한 이제 파괴 시 AS 약속을 반드시 받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 차는 내가 지켜야죠. 그죠? 내 차는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실측을 공차 시 실측을 해야 됩니다. 공차 상태에서 내 차의 차고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바로 요거죠. 그죠? 설치하고 나면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당분간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 주차장마다 실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측을. 이렇게 하시면은, 안전하게 아마 루프탑을 전동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검수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를 찾으러 갈 때 꼼꼼하게 카메라에 영상을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